서울에서 1시간. 멀지 않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떠나려면 괜히 망설여집니다. 길 막힐까 걱정되고 사람 많을까 피곤하고 무엇보다 다녀와서 더 힘들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먼저 들죠. 그런데요. 서울에서 딱 1시간 거리 안에 굳이 오래 걷지 않아도 되고 굳이 뭔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그냥 눈과 마음만 쉬어도 되는 곳들이 있다는 걸 알고 계십니까? 이런 데가 있었어? 왜 이제 알았지? 다녀오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말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멀리 떠나는 여행 이야기가 아닙니다. 숙소 예약도 필요 없고 짐을 잔뜩 챙길 필요도 없는 서울에서 1시간 당일치기로 충분한 명소들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기준은 단순합니다. 많이 걷지 않아도 되는 곳, 사람에 치이지 않는 곳, 그리고 무엇보다 다녀오고 나서 몸보다 마음이 편해지는 곳입니다. 하루를 쓰되 무리하지 않는 여행. 사진보다 기억이 오래 남는 곳. 지금부터 서울에서 1시간 생각보다 훨씬 아름다운 당일치기 명소 10곳을 차분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1. 선택 기준 설명. 본격적으로 장소를 소개하기 전에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릴 선택 기준부터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여행은 어디를 가느냐보다 어떤 기준으로 고르느냐가 훨씬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기준은 시간입니다. 서울에서 출발해 편도 1시간 내외. 당일치기라는 말이 정말 부담 없이 느껴질 수 있는 거리만 골랐습니다. 갔다 오면 하루가 다 가버리는 곳은 아예 제외했습니다. 두 번째 기준은 걷기 부담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곳들은 산을 오르는 장소가 아닙니다. 천천히 산책하듯 걸을 수 있거나 차로 이동하면서 짧게만 걸어도 충분한 곳들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가지 않도록 동선이 완만한 곳만 담았습니다. 세 번째 기준은 혼잡도입니다. 사람 많은 곳은 아무리 풍경이 좋아도 금방 지칩니다. 그래서 주말에도 비교적 여유가 있거나 시간대만 잘 맞, 조용히 다녀올 수 있는 장소 위주로 골랐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멀지 않을 것, 많이 걷지 않아도 될 것, 사람에 치이지 않을 것. 이 세 가지 기준을 모두 통과한 곳들만 지금부터 하나씩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당일치기 명소 베스트 10. 1. 남한산성. 서울에서 가장 가깝게 자연과 역사를 동시에 느낄 수 있는 곳, 남한산성입니다. 이곳이 좋은 이유는 산이라는 이름과 달리 꼭 힘들게 오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주차장 근처 성곽 구간만 선택해도 충분히 남한산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성곽길은 대부분 잘 정비되어 있어 천천히 걸어도 발이 편하고 중간중간 앉아서 쉴 수 있는 벤치와 전망 포인트가 많습니다. 굳이 오래 걷지 않아도 몇 발짝만 옮겨도 풍경이 달라집니다. 특히 날씨가 맑은 날에는 성곽 위에서 서울 도심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높이 올라왔다는 느낌보다는 숨 좀 쉬자라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풍경입니다. 남한산성은 운동하러 가는 곳이 아니라 마음을 정리하러 가는 곳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당일치기로 다녀와도 몸이 피곤하기보다 기분이 가벼워지는 장소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너무 멀지도 너무 가깝지도 않은 거리. 당일치기 여행의 시작으로 가장 무난하고 실패 없는 선택이 바로 남한산성입니다. 2. 두물머리. 두물머리는 걷기 위해 가는 곳이라기보다 천천히 숨을 고르러 가는 곳입니다. 북한강과 남한강이 만나는 지점이라 물의 흐름이 느리고 그 덕분에 이곳의 시간도 함께 느려집니다. 그래서 이곳에 서면 괜히 말수가 줄어들고 발걸음도 자연스럽게 늦춰집니다. 산책로는 거의 평지입니다.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없고 굳이 끝까지 걸을 필요도 없습니다. 초입에서 몇 분만 걸어도 사진으로 보던 풍경이 그대로 펼쳐집니다. 특히 아침 시간대가 가장 좋습니다. 사람이 많지 않고 날씨가 맞으면 물안개가 살짝 올라 그냥 서 있기만 해도 충분한 풍경이 됩니다. 두물머리는 뭘 해야 하는 곳이 아닙니다. 앉아서 물을 보고 나무를 보고 잠깐 생각을 멈추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크게 움직이지 않아도 마음이 먼저 쉬어버리는 곳. 당일치기 여행지로 이만큼 부담 없는 장소도 드뭅니다. 사마침 고요 수목원. 아침 고요 수목원은 잘 만들어진 자연이라는 표현이 가장 잘 어울리는 곳입니다. 산속에 있지만 길이 전부 정비되어 있어 흙길이나 험한 오르막을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원한다면 계단 많은 구간은 피하고 완만한 산책로만 골라서 둘러보는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이곳의 가장 큰 장점은 어디를 가도 속도를 낼 필요가 없다는 점입니다. 꽃과 나무가 이미 제 역할을 다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은 그냥 천천히 걷기만 하면 됩니다. 계절마다 분위기가 확연히 달라. 봄에는 꽃, 여름에는 짙은 초록, 가을에는 단풍, 겨울에는 조명으로 전혀 다른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한번 다녀온 분들도 다시 찾게 되는 곳이기도 합니다. 중간중간 벤치와 쉼터가 잘 마련돼 있어 조금 걷다가 앉고 앉아 있다가 다시 걷는 식으로 자기 몸 상태에 맞게 조절하기 좋은 동선입니다. 아침 고요 수목원은 구경했다기보다 잘 쉬었다는 느낌을 주는 장소입니다. 당일치기 일정 중 오전 시간을 차분하게 보내기에 가장 안정적인 선택 중 하나입니다. 4. 제부도. 제부도는 걷기 여행지라기보다 바다를 보러 가는 당일치기 장소입니다. 이곳의 가장 큰 특징은 하루에 2번 바닷길이 열릴 때만 들어갈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미리 시간을 확인하고 움직이면 여행 자체가 복잡해지지 않습니다. 섬 안에서는 멀리 걸어 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차로 이동하면서 바다 가까운 곳에 잠시 내려 바람을 쐬고 풍경을 보는 정도면 충분합니다. 특히 이곳은 무언가를 해야 한다는 압박이 없습니다. 해변에 서서 바다를 보고 파도 소리를 듣고 잠깐 앉아있기만 해도 시간이 자연스럽게 지나갑니다. 해질 무렵에는 노을이 바다 위로 천천히 내려앉습니다. 그 풍경 하나만으로도 제부도에 다녀온 이유는 충분해집니다. 제부도는 체력을 쓰는 여행이 아니라 기분을 환기하는 여행에 가깝습니다. 점심 이후 몸이 가장 무거워지는 시간대에 부담 없이 다녀오기 좋은 서울 근교 바다 당일치기 명소입니다. 5. 수원화성. 수원화성은 도심 한가운데에서 가장 여유롭게 걸을 수 있는 역사 공간입니다. 이곳의 장점은 전체를 다 보려 욕심내지 않아도 된다는 점입니다. 성곽이 길게 이어져 있지만 행궁 주변이나 평지 성곽 구간만 선택해도 충분히 수원 화성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길이 잘 정비되어 있어 천천히 걸어도 발이 편하고 중간중간 시야가 탁 트이는 구간이 많아 굳이 오래 걷지 않아도 만족도가 높습니다. 무엇보다 좋은 점은 도심과 자연, 역사가 자연스럽게 섞여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관광지처럼 붐비지도 않고 그렇다고 한적해서 불안하지도 않습니다. 딱 적당한 활기가 있습니다. 산책을 마친 뒤에는 근처에서 바로 식사나 카페 휴식을 이어가기 쉬워 동선이 깔끔합니다. 그래서 오후 시간대에 특히 부담이 없습니다. 수원 화성은 멀리 떠난 느낌보다는 하루를 잘 썼다는 느낌을 주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당일치기 여행의 후반부에 가장 안정적으로 넣기 좋은 장소입니다. 6.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 파주 헤이리 예술마을은 많이 걷지 않아도 걸은 느낌이 남는 곳입니다. 골목 하나하나가 길지 않아 짧게 걷고 멈추고 다시 걷는 식의 동선이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체력 부담 없이 산책하듯 둘러보기 좋습니다. 이곳의 매력은 예술이 생활 속에 섞여 있다는 점입니다. 전시관, 북카페, 소규모 갤러리가 흩어져 있어 굳이 계획을 세우지 않아도 발길 닿는 대로 움직이면 됩니다. 중간중간 앉아서 쉬기 좋은 카페와 벤치가 많아 오후 시간대에도 무리가 없습니다. 특히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시간에는 마을 전체 분위기가 한층 부드러워집니다. 헤이리는 관광지를 둘러본다기보다 조용한 동네를 산책하는 느낌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혼자 가도 어색하지 않고 둘이 가도 말수가 줄어드는 곳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하루 일정의 끝자락에 차분하게 정리하듯 들르기 좋은 당일치기 예술 산책 명소가 바로 해일이 예술마을입니다. 7. 강화도 만이산 입구. 만이산은 흔히 정상을 오르는 산으로 알려져 있지만 오늘 소개하는 곳은 정상이 아니라 입구 숲길입니다. 이 입구 구간만 걸어도 만이산의 분위기는 충분히 느낄 수 있습니다. 숲길이 넓고 정비가 잘 되어 있어 가볍게 산책하듯 걷기에 적당합니다. 굳이 숨이 찰 정도로 올라갈 필요는 없습니다. 특히 이곳은 공기가 다르다는 느낌을 바로 받을 수 있습니다. 바닷바람과 숲 공기가 섞여 잠깐만 걸어도 머리가 맑아지는 곳입니다. 길이 험하지 않아 무릎이나 허리에 부담이 적고 중간에 되돌아 나와도 아쉽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여기까지면 충분하다는 지점이 자연스럽게 생기는 곳입니다. 만이산 입구는 운동을 위한 장소라기보다 하루의 끝을 정리하는 공간에 가깝습니다. 조용히 걷고 조용히 돌아오는 여행지입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강화도까지 왔지만 무리하지 않고도 자연의 깊이를 느낄 수 있는 당일치기 마무리 코스로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8. 광명동굴. 광명동굴은 날씨와 계절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 서울 근교 대표 실내 명소입니다. 이곳이 특히 좋은 이유는 걷는 시간이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동굴 내부가 잘 정비되어 있고 바닥이 미끄럽지 않게 관리돼 있어 천천히 걸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무더운 여름에는 시원하고 추운 겨울에는 바깥보다 훨씬 포근합니다. 그래서 체력이나 컨디션이 조금 떨어지는 날에도 무리 없이 다녀올 수 있습니다. 동굴 안에는 전시 공간과 와인 동굴, 휴식 공간이 나뉘어 있어 한 번에 모두 보지 않아도 됩니다. 관심 가는 구간만 골라서 짧게 둘러보는 것도 충분합니다. 광명동굴은 자연을 감상하는 곳이라기보다 분위기를 체험하는 장소에 가깝습니다. 어둡고 조용한 공간 속에서 하루의 소음이 자연스럽게 정리됩니다. 서울에서 가까우면서도 완전히 다른 공간에 들어온 듯한 느낌. 당일치기 일정 중 몸을 쉬게 해주는 쉼표 같은 명소가 바로 광명동굴입니다. 9. 양평세미원. 양평세미원은 걷기 편하다는 말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곳입니다. 정원 전체가 잘 정돈되어 있어 길을 헷갈릴 일이 없고 오르막이나 계단도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천천히 걸으면서 주변 풍경을 여유 있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연꽃으로 유명하지만 연꽃이 피지 않는 계절에도 충분히 좋은 장소입니다. 물가를 따라 조성된 산책로와 차분한 정원 구성 덕분에 사계절 내내 분위기가 안정적입니다. 중간중간 벤치가 많아 조금 걷고 앉아 쉬고 다시 걸어도 부담이 없습니다. 사진을 찍지 않아도 그냥 바라보고 있는 것만으로 시간이 흘러갑니다. 세미원은 화려한 관광지라기보다 마음이 정돈되는 공간입니다. 그래서 여행 막바지에 들르면 하루를 차분히 정리하는 느낌을 줍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크게 힘들이지 않고도 자연 속에서 숨을 고를 수 있는 당일치기 마무리 전 코스로 아주 잘 어울리는 장소입니다. 10. 연천 제인폭포. 연천 제인폭포는 폭포 앞까지 무리해서 내려가지 않아도 충분한 곳입니다. 이곳의 핵심은 아래가 아니라 위에서 내려다보는 전망대입니다. 전망대까지의 길은 비교적 짧고 동선이 잘 정비되어 있어 천천히 걸어도 부담이 크지 않습니다. 전망대에 서면 깊은 계곡 사이로 떨어지는 폭포가 한눈에 들어옵니다.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물소리와 풍경만으로 충분한 감동이 전해집니다. 굳이 욕심내서 내려갔다가 다시 올라올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충분하다는 판단이 자연스럽게 드는 장소입니다. 그래서 체력 소모가 적고 다녀온 뒤에도 여운이 남습니다. 연천 제인폭포는 여행의 끝에 두기 좋은 곳입니다. 화려하지 않지만 하루를 정리하듯 조용히 마무리해주는 풍경이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멀리 떠난 느낌은 확실하지만 몸은 지치지 않는 곳. 서울 근교 당일치기 명소이. 마지막으로 가장 잘 어울리는 장소가 바로 연천 제인폭포입니다. 하루 코스 짜는 팁. 하루에 여러 곳을 가고 싶어지는 마음 누구나 같습니다. 하지만 당일치기 여행에서 가장 중요한 건 얼마나 많이 보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편하게 다녀오느냐입니다. 먼저 추천드리는 기본 구성은 오전 한 곳, 점심, 오후 한 곳입니다. 두 곳만 다녀와도 하루는 충분히 꽉 찹니다. 세 곳 이상을 넣기 시작하면 여행이 아니라 이동이 됩니다. 두 번째 팁은 걷는 곳과 쉬는 곳을 섞는 것입니다. 오전에 산책 위주의 장소를 갔다면 오후에는 카페나 전망 위주 장소가 좋습니다. 계속 걷는 일정은 생각보다 체력을 많이 씁니다. 세 번째는 시간 욕심을 버리는 것입니다. 한 장소에서 여기까지면 충분하다 싶을 때 미련 없이 돌아오는 게 좋습니다. 끝까지 다 보겠다는 생각은 오히려 피로를 남깁니다. 마지막으로 당일치기 여행은 집에 돌아오는 길이 가장 중요합니다. 돌아오는 길이 힘들면 그날 여행의 기억도 함께 흐려집니다. 조금 덜 보고, 조금 덜 걷고, 조금 일찍 돌아오는 것. 그게 다음에도 또 떠나고 싶어지는 당일치기 여행을 만드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클로징. 멀리 가지 않아도 하루는 충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서울에서 1시간, 생각보다 많은 풍경과 여유가 그 안에 있습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곳들은 특별한 준비가 없어도 되고 체력을 시험하지도 않는 장소들입니다. 그저 나가서 보고 잠깐 걷고 잠깐 쉬었다가 돌아오면 되는 곳들입니다. 여행은 젊을 때처럼 많이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의 몸에 맞게 리듬을 조절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당일치기 여행이 오히려 더 잘 어울리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오늘 영상에서 소개한 곳 중 한 곳만 마음에 남아도 충분합니다. 그 한 곳이 다음 주 혹은 다음 달 당신의 하루를 조금 가볍게 만들어 줄 겁니다. 멀리 떠나는 여행보다 돌아왔을 때 덜 피곤한 여행. 그게 오래 갑니다. 지금의 나에게 맞는 속도로 지금의 하루를 잘 쉬어 오시길 바랍니다.